스님 가르침대로 이제 내 우주를 바꿔서 내 판단과 해석을 바꿔서 그렇게 이제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불쑥불쑥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볼 때마다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정말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까지 생겨나고 그것을 또 조정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이 또 무한한 약을 또 개발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워낙 그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분노나 이런 충동들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는데 사실 단백질이 불균형을 이룰 때 정신질환이 일어난대요. 모든 정신질환은 단백질의 불균형에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이 자폐가 됐던 다운 증후군이 됐던 치매가 되었건 정신적인 것으로 앓게 되는 모든 질병은 서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다 선하게 온다는 거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의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원래 다 선한데. 근데 신체 균형이 깨지고 신체의 균형도 이러다 보면 깨지고 정신적 그러다 질환으로. 그렇죠. 그래서 왜 요즘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뇌 안에서 정상적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이 없다 보니까 분노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거를 화가 나고 대상을 보는 순간 다 두드려 부시고 싶고 망가뜨리고 싶고 본인도 망가뜨리고 싶고 타인도 망가뜨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분노는 내 개인의 입장과 나의 처지에서 바라볼 때 생기거든요. 나의 이익과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내 식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우주의 중심이 내가 돼야 되는데. 아까 하신 말씀의 연장이네요. 내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민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엔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알아차림. 네, 알아차린다고 하는 게 쉬운 용어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알아차려지지도 않고요. 이미 불이 나가지고 집에 다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겠느냐. 그러나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나네. 이걸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자각하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는 무수한 내가 있습니다. 뭐 가시나무 새란 노래도 있듯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하듯이 내가 나를 지켜보면서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분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지쳐서 못하죠. 화라는 건 1분 정도밖에 안 난대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하는 순간 조금 가라앉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잘 알아차려지질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일단 다 질러놓고 불나고 화재 끝난 다음에 후회로 남죠.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조짐이 올 때 빨리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 그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라. 알아차림의 훈련. 네. 그리고 일단 그게 좀 되면 화가 조금 가라앉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의 우주, 상대방의 우주 이런 연민의 심정으로 가도록. 대부분 분노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분노가 일상생활화돼서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은 연민의 마음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태우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자기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선 그 알아차림에 대한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금방 되지 않아도 화가 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다. 그게 더 빨리 알아차려져요. 점점 더 노력하면. 우리 스님들도 화내거든요. 화날 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DNA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화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멈추는 길도 있거든요. 매일 벌떡벌떡 화를 내는 걸로만 상대해서 이득 본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멈추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켜봐야 하고 알아차린다는데 제가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무엇을 차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상을 차린다, 예절 차린다, 예의를 차린다.
그러니까 인사 차린다. 이 차린다는 말을 씁니다. 차린다는 말은 원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밥상을 차리는데 제사상 차리는데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있을 자리에 놔야 되죠. 있을 자리에 갖다 놓는 제자리에 거. 갖다 놓는 거. 알아차림은 나가 있는 마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정신 나간 거 혼 데리고 와라. 네, 네.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어려운 거군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좀 알려주세요.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이요. 반대로 말하면 나를 행복 못하게 하는, 행복을 막는 것, 그거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 가지만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부처님께서 경전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7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중에 제가 오늘 3가지만 간단히 드려보자면, 첫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지레짐작하기. 지레짐작. 네, 지레짐작한다. 지레짐작한다는 건 말 그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뻔하다. 네가 무슨 짓을 할지,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난 이미 알고 있어. 그야말로 내 입장, 내 처지에서 그냥 해석해버리는 그렇죠. 거. 그것의 부부 사이 결론이군요.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예. 남편에게 아내가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너 맨날 그 소리잖아. 그만해. 좋아요, 네가 좋아요.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이러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납니다. 네. 지레짐작이라고 하는 건 나는 더 이상 너의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너는 뻔한 사람이야. 네, 네. 다 만들어져 있어. 예. 네가 달라질 리가 없어. 이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것은 사실 굉장한 죄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레짐작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그걸 벗어나야 행복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 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뻔히 다 알아. 뻔하게 다 알아가 아니라 그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주의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 예, 예. 일단 끝까지 들어봐 줘야 되는데 그렇죠. 말할 필요 없어라고 차단하면 계속 갈등을 겪죠.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주라. 네. 그다음 2번째는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오히려 행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요? 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 굉장히 좋은 말 예, 같잖아요. 예. 불교에서 이심전심, 부처님께서 연꽃을 드시니 가섭존자가 미소를 띠며 이미 법을 전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말이 필요 없죠. 네. 설명이 필요 없이 이미 아는 관계. 이건 이미 깨달은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 예를 들면 남편이 그날 뭐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마련해 달라 그랬는데 남편이 원하는 식성과 상관없는 음식을 아내가 해놨어요. 그럼 남편이 그러죠. 넌 나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벌써 20년, 30년인데 아직도 너는 내 식성을 모르니. 네가 아직도 내 식성을 모른다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관심 없단 말 아니겠어? 이렇게 엉겨부터 해석을 다 플러스를 해갑니다.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아내가 그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이만큼 오래되었으니 이미 너는 나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죠. 근데 상대가 알고자 하면 또 네가 뭔데 나를 알라 그래 이러죠. 예. 예. 이렇게 사람은 너무 자기 방식대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그걸 또 조금 더 한 번 더 비틀면 뻔히 내 식성이랑 마음 다 알면서 일부러 저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겠죠. 오해하기도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말로 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척 보고 알아해 주는 걸 좋아하죠. 아, 그러나 모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왜 언어가 탄생했을까요? 말이 생겨난 건 서로를 소통하라고 생겨난 게 언어거든요. 예, 예. 본인 자신의 식성도 바뀌고요. 나이 들며 바뀌고 계절 따라 바뀌고 기분 따라 바뀌어요. 본인의 식성도 기분 따라 바뀌는데 함께 살았다고 아내가 그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음식은 식성을 못 맞춰 한 게 아니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화부터 벌컥 내고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 네가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비약해서 해석하지 말고 그럴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겠군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전하라는 거죠. 나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야.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건너뛰기 하거든요. 알 말 거라고. 자체를 스킵을 해버려요. 알 거라고 또 역시 지레짐작하고. 지레짐작하죠. 그리고 그걸 몰라주면 화가 나고 서운해지고 심지어 그 사건 하나가 이혼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 맞습니다.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들어주면 되고 또 그다음에 그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은 막 정확하게 표현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강연 나갈 때. 여보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끓여놔. 그랬는데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가 아닐 때 왜 돼지고기를 넣지 않았어? 넌 아직도 내 식성 몰라? 막 화를 내고 그날 김치찌개는 아무도 안 먹고 그냥 화가 나서 나가버려요 남편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라고 정확히 말하라. 정확히 해라. 왜냐하면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건 내가 진정으로 뭘 원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혼란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그다음 번째. 이제 세 번째가 탓을 해요. 남 탓하지 마라. 남 탓을 하죠.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뭐 강연에도 거론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인간 사회를 멍들게 피멍들게 하거든요. 우린 사실 내가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일단 탓을 먼저 합니다. 네가 잘못됐으니까, 그게 잘못됐으니까라고 하는데 탓을 한다는 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탓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탓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자꾸 탓을 합니다.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 탓하기를 멈추게 되죠. 탓하기를 멈추면 그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책임을 집니다. 네. 책임을 지지 않으려다 보니까 우리는 청문회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변명과 해명을 많이 하죠.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고 책임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 자기 가정도 파괴하게 하죠. 예. 이 탓하기를 멈추는 방법은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래요. 그건 내가 한 게 맞네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우리는 나이 먹어갈수록 윗선에 있을수록 그거 내가 한 거 맞습니다.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남한테 덮어 씌우거든요. 네. 그게 훨씬 쉽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이익이 가냐는 거죠. 본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성장을 딜레이 시키는 거. 사실 인정하는 거 힘들지만 그건 제가 한 게 맞아요. 그 말은 제가 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성숙해 간다. 성숙해지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했다라고 인정받는 순간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힘도 맞습니다. 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멈추게 될 때 사람은 힘도 생기고 그 안에서 용기도 생겨나서 자기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곧 행복이다. 그렇죠. 네. 전 그리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임지는 자세,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는 왠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죠. 앞에 두 가지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좀 마음을 다스리면 네. 남의 이야기 좀 잘 들어주고 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지 전달해주고 전하고. 이거부터 좀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요즘에 카톡이나 이런 문자 많이 예, 하잖아요. 예. 문자도 말 생략하고 하면 말귀 잘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막 싸움 납니다. 예. 정말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가까이 네. 바로 내 옆에 이렇게 있었군요.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레짐작하지 말고 저 사람 내맘 뻔히 알 텐데 또 이렇게 이신점신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글쎄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면 금방 더 쉬워진답니다. 정목 스님께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네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